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는 얘기를 마저 해보려고 해요. 미루고 미뤄왔던. 자는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보색입니다. 이 보색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중화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지식백과를 찾아왔습니다. 보색은 색상 대비를 이루는 한 쌍의 색상을 말하고요. 간단히 설명해서 반대되는 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색을 이루는 두 가지 색상을 혼합하였을 때 무채색이 되고요. 보색은 서로 반대되는 색이니 그만큼 두 색상의 대비가 강하게 느껴지고 색채학적인 이론이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반대되는 색깔이에요. 서로의 반대 색깔. 그래서 컬러 차트를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이 반대되는 색깔로 중화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붉은 잔은 회색 잔을 이 파란색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색은 쿨그레이 중에 하나거든요. 쿨한 블루톤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색 잔은 푸른 잔은 이런 것들은 이제 푸른 색깔의 보색은 뭘까요? 네,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우리는 중화를 해주고 이제 붉은 잔에는 보통 그린, 올리브 색상도 많이 쓰시고요. 저는 올리브를 많이 써요. 카키랑. 회색이 있을 때는 무조건 중화를 들어가는데 붉은색이 있을 때는 무조건 중화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 요거는 이제 사례는 조금 이따 뒤에 볼 거고 이제 회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수지든 머신이든 점으로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점묘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르게 있는 잔은 주황 색깔 콕콕콕콕 점을 찍어서 얘를 멀리서 봤을 때 약간 톤이 업된 것처럼 푸른 잔은 있는 이 눈썹에 있잖아요. 그냥 브라운 얹으면 톤이 안 올라가요. 톤이 예쁘게 안 올라가요. 되게 칙칙하고 딩딩한 게 약간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려지는데 별로 안 예뻐요. 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황 색깔을 콕콕콕콕콕 찍어서 얘 톤 업 시켜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를 뭐 쓰세요?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펄 맞습니다. 이 정확한 색소명은 재료상에 여쭤보시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쓰는 거 다 아시니까. 중화를 하는데 중화를 하실 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중화는 머신이나 수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채워서 얘를 주황색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머리는 중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는 색소가 잘 박히는 쪽이에요. 앞머리 쪽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이 좀 심한 부분 있잖아요. 이 끝부분. 얘는 진짜 톤업이 돼야 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거진 뒤에요. 이 앞이 조금 회색이신 분들은 레이저 하셔야 되고요. 이 뒤쪽에 색소가 햇빛이 나신다 하시면 작업을 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다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짝 내가 니들이 스쳐가는 정도로만 작업을 해요. 그리고 색깔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스탑하고 바로 디자인합니다. 디자인 하기 전에 중화하시는 거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화를 하고 나서 완성된 눈썹인데요. 아까 이 위쪽에 푸른 잔은이 있었잖아요. 이 위쪽에 있는 푸른 잔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해서 중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위쪽 작업을 했겠죠. 톤업을 시킨 상태에서 톤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톤업을 시킨 다음에 그 밑에랑 위에랑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이제 톤을 일정한 톤으로 맞춰서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테크닉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피부로 만져보면서 이 장갑과 니들의 진동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톤을 맞추는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화보다는. 이 톤 맞추기를 잘하면 중화를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붉은 잔은이에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잔은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여기 밑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제가 이거는 왜 커버를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 커버를 안 한 이유는 얘는 눈썹이 아니에요. 얘는 눈살이에요.
일자 눈썹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제 무리하게 디자인을 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은 이렇게 남아요. 이제 다른데 이제 눈썹에 가려져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더 상흔이 깊어요. 그 이유는 이쪽 표피가 많이 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표피가 얇고 잘 늘어나는 피부들은 텐션을 잘 잡고 작업하지 않으면 니들이 들어가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니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표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흔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더 번져요. 색깔이. 이 주변 밑으로.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 그냥 눈썹이 그냥 여기에만 조금 붉게 있다 이 정도지, 이게 조금 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얘가. 왜냐면 우리 살은 언제까지나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일자 만든다고 여기 이렇게 눈에다가 디자인 하시면 안 되고 일자가 되도록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시되 이렇게 눈썹이 아닌 부분은 지나서 일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색소 배합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DM으로도 색소 배합, 댓글로도 색소 배합, 색소 어떤 브랜드 쓰셨어요? 색소 배합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 진짜 달라요. 근데 그건 약간 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섞어보셔야 돼요. 색소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작업에서 쓴 색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그때 쓰는 색소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제 손에 잡히는 건 펄마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건 타키, 그 다음에 발라드, 그 다음에 솔루션 이렇게 해서 농도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1차로는 말라드 단독으로 일단 중화를 해주고 2차로는 다키스트 브라운이랑 말라드를 믹스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비율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나 잔흔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다키스트 브라운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엠보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엠보선들을 그을 때 쓰는 색소도 말씀을 드릴게요. 색소는 G7 쓰고 있고요. 초코 브라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카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원픽 초코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으로 농도 조절도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엠보로만 하고 이 뒤에는 이제 머신으로 단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가 엠보선이랑 머신이랑 겹쳐지게 되면은 탈각됐을 때 과탈각이 돼요. 왜냐하면 데미지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작업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화하지 않고 작업한 작업물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붉은 잔흔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왜 중화를 안 했냐면 일단 가지고 계신 모 방향이나 이 모량이나 그리고 잔흔의 양상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화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 모류를 보시면 앞머리 쪽에 이제 잔흔이 조금 있는데 뒤쪽은 좀 연한 편이에요. 근데 모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굳이 중화로 조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엠보로 들어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다크 브라운으로 덮었어요. 이렇게 엠보로 들어가고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엠보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신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색소를 배합하는 방법을 아시면 결국엔 쉽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사실 잔흔이라는 건 영역이 진짜 크고 넓고 사람마다 노하우가 달라요. 저는 잔흔을 오로지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여러 노하우들을 섞어서 제 임상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연 눈썹, 엠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엠보선이 통탈각돼서 오시는 분들, 엠보선이 번지시는 분들, 엠보선이 디자인 안쪽으로 탈각돼서 오시는 분들 등등 정리해서 공통점은 다 비슷해요. 탈각이 너무 되거나 너무 깊거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